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알고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 여긴 공식 블로그예요. 12월 6일이니까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시간대쯤에는 좀 된 시간이죠. 테슬라 코리아가 이런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 363명? 이거면은 거의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블로그를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간에 이런 업데이트 소식을 되게 좀 빨리 올라온 편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외신 같은 경우도 코리아의 네이버라는 곳에서 이런 게 공개가 되었다라고 공개할 정도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게 좀 유출은 아니고 이런 거 좀 대놓고 공개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 12월 업데이트 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메이저라고 말씀드렸고 이 뒤로는 마이너라고 말씀드렸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이렇게 테슬라가 업데이트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뒤에가 마이너 버그피스가 막 25 이렇게까지 붙지 않거든요. 근데 25가 붙어있다. 12월 25일?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이 유저들에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OTA를 통해서. 테슬라 오너들은 연말에 업데이트를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개선되는 것들도 많아요. 뭐 이런 예능 같은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쓸모 있는 경우도 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 소식이 테슬라 코리아의 블로그에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각설하고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여기 자동 방향 지시등입니다. 여기 보면은 차선을 바꾸셨나요? 그럼 방향 지시등은 제가 끌게요. 차선의 변경, 분기 합류가 완료되면은 방향 지시등이 자동으로 비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이 옵션을 킬 수도 끌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 같은 경우 이런 식이죠. 테슬라 같은 경우 방향 지시등이 이쪽에 있죠. 이거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은 3번 깜빡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은 좀 작다, 이거 좀 올릴 수 있는 옵션을 줘라, 현대기아처럼 그렇게 뭐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짧게 하면은 3번, 이렇게 해도 3번. 근데 이거를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세게, 차이가 보이시죠? 이거 끌려면 이렇게 합니다. 살짝 할 때는 이렇게, 세게 할 때는 이렇게.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 얘가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세게 해도 돌아와요, 얘가. 네, 물론 얘는 당연히 핸들을 꺾거나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 돌아나면은 다른 차처럼 알아서 꺼지기는 해요. 근데 차선 변경을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난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3번 가지고 불편하다. 난 그래도 한 5번, 6번, 8번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차선 변경하고, 차선 변경할 정도의 코너링으로는 얘가 안 꺼지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끄는 거죠.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차선 변경을 인식을 하게 되면은 얘가 자동 방향 지시등이, 그러니까 짧게 하는 거 말고요, 크게 눌렀던 거 보이시죠? 크게 그렇게 밀었을 때도 얘가 차선 변경을 인식하게 되면 알아서 꺼진다. 알아서 꺼지니까는 사용자가 굳이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고도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 FSD나 뭐 EAP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FSD 자동 차선 변경에는 이미 적용이 됐던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를 쓰면서 오토파일럿뿐만 아니라 실제 그냥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도 이런 기술이 적용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연말 업데이트에서 추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쓰지 않으실까? 대부분 3초를 쓰든 5초 막 좀 길게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이건 이건 무조건 편한 기능 같아가지고 이런 옵션이 추가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가느냐? OTA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OTA니까 가능한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레인보우 로드. 레인보우 로드. 네, 여기 꽃길이 아닌 무지갯길을 달려보세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토파일럿 있을 때 그냥 주행하면은 레인보우 로드가 표시가 된다고 하는데, 항상 무지개. 기존에 하려면은 막 4번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막 산타 할아버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뭐 예능용이죠. 주행할 때 그렇게 막 필요하지 않은 옵션인데, 뭐 분위기 낼 때는 좀 좋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배기가스 테스트 모드인데, 테슬라의 배기가스? 그게 어딨어? 당연히 방구 모드죠. 방구 모드인데 앱으로 할 수 있으면 앱으로, 테슬라 앱에서 퀵 컨트롤을 길게 누르면은 옵션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테슬라 앱입니다. 지금 제가 찍어 놓은 건데, 퀵 컨트롤을 길게 누르면은 여기에 방구 표시가 추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찍어 가지고 꾹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최대 5개의 아이콘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구가 생긴다. 방구가 생긴다. 그래서 원격으로도 방구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막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예능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연락처 조회 및 전화통화 전송 확인인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차 주인하고 여기 동승자가 같이 이제 가고 있어요. 운전자가 전화통화하면서 가고 있는데 차를 타요. 탔는데 이제 바로 이제 테슬라랑 이 전화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통화가 갑자기 이제 블루투스로 나오게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동승자한테 좀 이게 공유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차량 오디오로 연결되기 전에 차량에서 통화 전송 확인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눌러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펜속도 조절이 있는데 오토 모드에서도 원하는 펜속도로 이게 여태 왜 안 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영상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오토가 켜져 있어요. 보시면 오토죠. 자동으로 돼 있죠. 자동 활성화 돼 있죠. 근데 자동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이 펜 속도를 좀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고 싶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당연하잖아요. 그냥 오토라고 해가지고 얘한테 다 맡겼어요. 근데 좀 공기가 너무 좀 센 것 같아. 아니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이 펜 속도만 좀 조절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어떻죠? 펜 속도 조절하는 순간 자동이 꺼져버렸어요. 그쵸? 다른 브랜드, 수입 브랜드는 안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이면서 펜속도 조절이 됐어요. 근데 테슬라는 자동 키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내가 봤을 땐 펜속도 3으로 해야 돼, 휴먼.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더 임마,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해가지고 다시 낮추면 자동이 이렇게 비활성화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개선해주는 업데이트, 이거는 약간 좀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공조를 좀 많이 켜야 되는 겨울이 왔잖아요. 뭐 봄, 여름, 가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다. 다만 여기 보면 펜 속도가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펜 조절이 1단부터 10단까지 돼요. 모든 테슬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테슬라 펜 조절이 3단계로 분화된다. 이거는 해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 이걸 잘못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수동으로 할 때 1단부터 10단까지 이렇게 조절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오토 상태로 되게 되면은 여기 펜 조절 메뉴, 얘가 갑자기 로우, 미디엄, 하이로 이렇게 쫙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동을 누른 순간 얘가 갑자기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동이 풀리면은 지금처럼 1단부터 10단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미 1단부터 10단까지 세부적으로 조절되는데 이걸 3단계로 줄이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트 쇼 예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뭐 라이트 쇼는 작년에 추가됐던 내용인데 뭐 아시죠? 테슬라 밖에서 이제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막 빛이 막 나오고 이런 것들, 오토 트렁크가 장착된 그런 순정으로 리프레시 이후부터는 뭐 이 트렁크가 열렸다 닫혔다 모델 Y가 그렇게 돼 있죠. 모델 X는 뭐 날개도 막 펼치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이게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키려면은 차 안에서 키고 나가야 돼.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예약할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다. 예약해놓고 이제 밖에서 시간 되면은 이제 딱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차 안에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또 밖에서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아마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 걸로 제가 해외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건 나오면은 제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견 모드, 애견 모드 별일 없이 잘 있구나.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견 모드 뭔지 아시죠? 안에 공조가 유지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 댕댕이를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근데 마트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차 안에다 둬요. 근데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좀 이상해.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 이 애견 모드가 있죠. 밖에 모니터에다가 밖에서 봐도 보일만한 지금의 현재 온도는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동물학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업데이트했죠. 이 애견 모드가 된 상태에서 감시 모드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내 카메라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이 테슬라 앱을 통해서 외부의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 상황을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렸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실내 카메라까지 좀 적극적으로 쓰게 되었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실내 카메라 쓰고 있는 게 테슬라 차 안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핵심이 있습니다. 애견 모드뿐만 아니라 혹은 감시 모드 이것만 보면은 감시 모드가 켜져 있다는 것은 그냥 수시로 애견 모드를 켜지 않더라도 그냥 실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뭐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잖아. 차문 잠궈놓고 내 차의 실내에 어떤지 볼까? 뭐 외부 상태야, 뭐 누가 충전기를 뽑았나,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거나 뭐 그런 거를 쓸 수 있지만 실내는 뭘 볼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이걸 보고 차 안에서 이제 좀 이제 유부남 분들이 이제 저도 유부남이니까 차 안에서 뭘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와이프 분께서 테슬라 앱을 깔고 실내 모드로 감시를 할 수 있다. 위험하네. 위험하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방금 해봤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이 감시 모드가 지금이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해요. 차 안에서. 제가 차 안에서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근데 테슬라 앱을 통해서는 지금 이 바깥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뜨냐면은 차 안에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보래요. 이런 게 떠요.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감시 모드에서 외부에서 이 내부 카메라로 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유부남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미 테슬라 앱을 이 와이프분께 깔아준 것 자체가 이미 네,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라이브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은 확대된 거죠. 실내만 됐었는데 이제 실내도 됐다. 이게 다른 회사의 그런 카메라를 쓰면은 이렇게 기능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하나에 연결된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다. 특히 애견 모드 쓰시는 분들 불안하잖아요. 집에다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또 감시하는 그런 카메라 같은 거 얘가 또 막 짖지는 않을까, 막 그런 것들 많이 좀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쓰실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로 안내 표시가 약간 개선이 됩니다. 가독성이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얘가 여기 붙어 있었죠. 게다가 좀 화면이 큼직했는데 좀 중간에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약간 지금 신형 모델 S, 모델 X에 들어가는 UI랑 좀 비슷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경로 안내가 재설계가 됐다라고 하는데 좀 뭐 도와줬을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상 여행 시간, 도착 요금 같은 정보들, 이런 것들도 하단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비게이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요새 이 T맵 작년에 유출된 거 이거 보고 흥분했었는데 이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실망스럽다, T맵 단순히 넣는 게 그게 뭐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앱이 자체가 그냥 T맵으로 바뀌는 거였으면요 진작 들어갔겠죠. 근데 테슬라는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FSD 베타 그리고 NO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동작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물론 비전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결국에는 경로를 이렇게 주행하는 건데 기존 내비게이션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테슬라의 지금 순정 같은 경우는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설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글 맵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T맵과 구글과 이런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지금 버무리고 있다, 이런 작업들이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커뮤니티 보시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이게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 넣는 거였으면 진작 됐을 건데 FSD, 베타, 자유주행, 뭐 NOA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오래 걸린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리고 마지막인가? 네, 미디어 컨트롤이 여기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위치였죠.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넙대대하게 있을 필요가 있나? 뭔가 이거 공간 낭비가 아닌가? 여기처럼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쓰는 테슬라인데 여기는 좀 약간 좀 뭔가 낭비인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 그러니까 이 위치죠. 이거 옛날 UI입니다. 옛날 UI인데 얘가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이 정도만 잘라가지고 추각된 상태에서 여기로 오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운전자가 여기를 찍는 것보다 여기를 찍으면 좀 더 가까워지죠. 상대적으로 막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나중에는 이 빈 공간을 또 어떻게 좀 채울 만한 그런 것들로 좀 만들어서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딱 봐도 뭔가 넘기게 되어 있죠. 얘가 끝이 아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면 주행거리 및 타이어 공기압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올해 차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실 건데 옛날부터 V11 업데이트 전에 쓰셨던 분들은 드디어 이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래 진작 돌아왔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옛날 UI인데 와 진짜 지금이랑 많이 다르긴 하네. 배터리도 여기 있었구나. 아무튼 여기 보면은 이거를 넘기면은 아까 미디어 컨트롤 여기 기본적으로 남겨있죠. 그걸 옆으로 넘기면은 얘가 다시 뜬다는 거죠. 전비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넘기면은 타이어 공기압을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없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기존에도 이렇게 훌륭한 이런 옵션을 왜 굳이 없앴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 UI 최적이 된 거니까 그냥 우리가 쓰라는 대로 써라 그냥 이렇게 말했었는데 다시 또 복귀를 해줬습니다. 써보니까 불편했나 보지? 네, 아무튼 간에 없었던 것들도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면은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 진작 있었어야지. 계속 그냥 없애지 말았어야지. 다만 이렇게 복귀하면서 좀 더 되게 이거 UI UX 관점에서 되게 좀 좋아진 거죠. 이게 아다리가 맞잖아요. 이게 딱 원래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썼어 여기를. 그래서 이런 UX와 UI 쪽에 이 테슬라 쪽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크리스마스 업데이트에도 좀 기대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 밖에 애플 뮤직이나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냐? 애플 뮤직이 일단 우리나라 블로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해외 보면은 거의 애플 뮤직 들어온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소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단서들은 많이 있어가지고 굳이 뭐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뮤직이 좀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해외하고는 짧게는 한 2-3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 뮤직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로 이 미국에 뿌려지게 되면은 이제 몇 주 정도 지난 다음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만 이 애플 뮤직이 이미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뭐 팩트는 팩트니까 이것도 약간 좀 기대해 볼 만하죠.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게 이 노래방 모드인데, 애플 뮤직에 이제 노래방 모드가 또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또 중국에는 이미 노래방 모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엮여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중국식으로 아예 한국판 이런 앱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애플 뮤직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런 노래방을 쓸 수 있게 해주든지 이런 수요들이 좀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보니까 차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좀 이런 정황 같은 게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 정황 같은 게 대부분 맞아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나오기 전까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은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 가지고 좀 길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는 짧게 말씀드렸나? 네, 아무튼 간에 이 업데이트 소식, 저도 뭐 테슬라 오너로서 이런 게 좀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좀 오류 없이 좀 업데이트가 되길 그렇게 좀 바라도록 하고, 이렇게 연말에 뭔가를 기다려. 지금 차를 산지 제가 만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차를 차면 신기하고 안 질리고 디자인도 심지어 안 질려.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전기차가 나아갈 방향이 이런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이상 전기차 야구준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